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첫 번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두 번째 영상은 호주에 있던 분유 사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첫 영상에서 했던 얘기에 가장 중요했던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와 중국과의 대립관계에서 0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면 호주와 중국 관계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0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호주와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거. 2020년도에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고요. 2014년도 그 전부터 해서는 관계가 쭉 좋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관계가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반복했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얘기는 호주의 벨라미 사태인데요. 중국의 분유, 그 멜라닌 분유 사태가 사건이 있었어요. 200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에 애들이 그 오염된 멜라닌 분유를 먹고 한 유아가 6명인가 사망을 하고 한 30만 명인가 신장 결석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그 자국에 대한 분유 그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 있는 분유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자국에 있는 분유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게 됩니다. 호주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호주에 있는 분유를 거의 싹 쓸어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엄마들이 사태를 들고 일어났던 거죠. 분유는 없고, 슈퍼마켓 가니까 분유는 없고, 그 다음에 재고는 남아있지 않고 분유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뉴스 한번 보시죠. 2016년 뉴스입니다. 그 전에부터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뉴스를 조금 보시면, 호주서 유학 중인 여대생 분유 팔아서 매달 1,400만 원씩 벌어. 이 뉴스가 상당히 호주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화제가 되고 나서 슈퍼마켓에 분유가 없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상당히 중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 중국인들이 분유를 싹쓸이 하니까 손벗고 나서서 우후죽순 생기는 중국 택배업체도 단속을 하고 불법 배송 뿌리 뽑겠다. 2016년 4월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거지고 나서부터 호주 정부에서 불법 배송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16년, 그 전에도 뭐 나왔겠지만,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2016년, 17년, 18년 뭐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매년 나왔어요. 근데 정작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뉴스는 계속 나왔고요. 분유업체만 상당히 좋았죠. 그 뒷배경을 한번 보면요. 2013년에도 중국 분유 사태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분유 안에 있는 그 분유가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라벨링을 따로, 그 상표를 따로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박스가리처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후부터 중국 분유 수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 분유 수입 금액이거든요. 금액은 낮아지고, 이제 2014년도에 금액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져요. 수입 분유가. 그러면서 해외 구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직구죠. 해외 구매가 12년, 13년, 14년, 15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분유 주요 원산지를 한번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수출을 했어요. 중국에. 그 다음에 아일랜드, 독일,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쪽이 유럽을 차지하네요. 유럽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호주가 1만 톤 정도, 호주가 파란색이니까 6% 정도 나왔어요. 6% 정도 되고, 뭐 한국도 0.73%, 73만 톤이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정도를 중국에 2015년부터 1년간.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유인데요. 38%가 수입산을 선호해요, 중국인들이. 그만큼 리지에 맞았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자국 거를 못 믿으니까 해외 거를 수입해서 우리 아이한테 먹이겠다 해서 아이한테 먹인 거죠. 수입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가 표시된 완제품을 수입. 그러니까 수입품이 50%, 64% 정도가 선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음 보실 그래프는 소비자들의 분유 구매 선택 기준인데요. 선택 기준은 일단은 품질이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제품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배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가격. 그러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으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자녀 정책이다 보니까 온리차일드 이 정책을 쓰잖아요. 중국이 그때 당시에 2016년에 바뀌긴 했는데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해외 수입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분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중국 식약청에서 영유아 분유 관리 방법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식약청에서 공급 측 구조성 개혁의 근거에 2016년 6월 8일 방법을 출시했으며 뭐 기업의 규제를 실시하는 거죠. 기업별 세계 배합 계열 9가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방법은 이제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등기로부터 등록을 실시하는데 기존 제품은 식약청에 등기만 했고 식약청에서 관련 심사를 하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꾼 거죠. 그리고 방법에 따르면 영유아 배합 분유 제품 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영유아 배합 분유 기업인이어야 했고, 그러니까 무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난립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규제를 실시한 거죠. 생산의 연구 및 개발 능력, 생산 능력과 점검 능력을 구비해야 함. 또한 생산 제품은 분말 영유아 배합 식품 생산 규범에 부합되고 위험 분석과 단계별 컨트롤을 체계를 실시해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검사 능력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2015년 9월에 출시한 방법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한 분유 기업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국 현지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서 아무래도 우리만 규제를 따르고 왜 해외 업체들은 규제를 안 따르냐 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규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요. 하나씩 그 증명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겠죠. 팔기가. 이거를 다 맞춰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공정을 다 하나하나 중국을 위해서 이 공정을 싹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새로 라인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라벨 표시를 규범하고 과장된 홍보는 금지, 애매모호한 과장된 홍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생우유, 가루분유 등의 원산지를 반드시 체크할 것. 그리고 관리감독 요구와 신청인의 법률 책임을 진행. 그러니까 분유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호주 벨라미 같은 경우는 이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40%를 폭락한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소식에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분유 등록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벨라미를 비롯한 호주 분유업체들의 주가가 이날 일제일 급락세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중국 내에서 판매를 벨라미가 할 수 없으니까 빠지고 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업체, 직구하는 해외 업체 라이센스를 따면 우리가 직접 그 업체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벨라미는 인수를 한 거예요. 호주 멜번에 있는 캠퍼타운 파우더를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벨라미로서는 중국 수출 강화를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 국가인증과 관리감독위원회 분유 수입 면허를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3일 만에 중국 당국이 수입 면허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벨라미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벨라미는 지난해에도 중국 당국의 택배회사와 우편, 여행 가방을 통해 반입되던 외국산 규제에 나서고 온라인 수입에 제동을 걸고 외국 판매업체들의 내년까지 정식 등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큰 타격을 받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벨라미가 피해 업체예요.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분유를 팔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벨라미가 주가 40% 폭락, 규제 한 방 맞고요. 2016년 12월 달에. 그 다음에 7개월이 지나고 인수 3일 만에 수입 면허 중단. 그러니까 250억 원 투자해가지고 파우더 인수하고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팔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면허를 취소한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방 맞은 거죠. 여기서. 그리고 2018년에 5월 달에 이제 중국 사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슈퍼마켓에서 안 되겠다. 분유 구매 제한을 하겠다. 해가지고 분유를 구매 제한을 했죠. 제한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분유 훔쳐서 중국 이걸 이제 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개 업체도 이제 적발이 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도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도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한국에 2019년 11월 4일인데 이게 1월달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고꾸라지는 한국 분유, 중국 저출산 쇼크 직격탄.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분유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마진이 압박받는 거예요. 중국 내 자국 분유로 키우기 정책도 중국 걸 계속 키워주고 해외 거는 못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중국의 저출산 쇼크 여파에 향후 수출이 더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중국 가임 여성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국 분유 전성기도 끝물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수출이 경쟁도 심해지고 마진 압박도 심해지고 중국 분유들이 규제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저렴한 중국 분유를 찾게 된 거죠. 근데도 2020년도에 또 중국 분유 사태가 또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 먹으면 애기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그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 달 뉴스에 이 뉴스가 있고 나서 2019년 11월 25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One of Australia's largest manufacturer of baby formula will fall into Chinese hands. 그러니까 중국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제일 큰 분유 제조업체. 그러니까 벨라미를 중국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가장 큰 분유 제조업체 중에 하나 재무장관이 조시 프라이덴버그가
15억 달러 인수 제안을 승인한 후 중국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호주 외국인 투자 심사청이 있어요. 심사청이 호주 정부 산하에 있죠. 그러니까 호주 분유기업 벨라미를 멍유라는 중국 분유기업이 제2의 분유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벨라미를 인수를 호주 정부가 승인을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호주 외국 투자 심사위는 중국 멍유 주식 유한공사가 약 9억 8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벨라미를 인수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는 국가의 이익과 충돌이 없다. 그쪽에다. 그러니까 폴리 헨슨이라는 호주의 극우 성향의 원네이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마디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주의 자산인 호주의 가치를 왜 중국에다가 파냐.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호주인들도 First America처럼 First Australian이라는 국유 성향의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력이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오스트레일리아는 언론사에서 이 거래는 여러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서 벨라미 이사의 다수가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본사는 최소한 10년간은 호주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해. 운영은 일단 호주인들이 할게. 그리고 최소한 10년 동안 니들은 못 나가. 이걸 호주 정부가 승인을 때려준 거죠. 네. 조금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죠. 첫 번째 그 다윈항 그 했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호주 정부가 승인을 내려주고 벨라미는 중국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2018년 5월, 6월 뉴스입니다. 중국 사재기 못 견뎌요. 호주 대형 슈퍼마켓 분유 구매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두 캔 그 분유를 2통씩 제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맘들이 이때는 정말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이 분유를 이런 식으로 막 4통, 5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 비닐봉다리에 4통씩 막 양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 갖고 호주 대형 슈퍼마켓에 있는 분유를 싹 쓸어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호주 맘들이 이거는 열받을 만하죠. 애기도 먹여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먹이지를 못하니까요. 2018년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5월 뉴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호주 정부 중국 분유 싹쓸이 손벗고 나서 우후죽순 생기는 중국 택배업체 단속 불법 배송 뿌리 뽑는다. 2016년 4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도 않아. 강력하게 뭔가 호주 정부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1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월 2일 날 호주서 연간 8억 원어치 분유 훔쳐 중국에 판 일당 체포. 근데 이것도 그 중국 여자가 그 분유를 훔쳐서 그 집에 가보니까 호주산 분유가 산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25만 달러가 현금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배송 택배 업체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대도시나 이런 데에는 거의 한두 군데, 저희 멜번 시내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5군데 거의 중요 그 번화가에서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리세일로 하는 중국 친구들이 참 많은데, 호주에서도 아이폰 같은 것도 이제 호주가 처음으로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처음으로 출시되는 첫 국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폰을 사다가 중국 사람들이 그 처음 아이폰 출시될 때 엄청나게 줄을 길게 섰거든요. 하다못해 이거를 돈을 주고 줄을 서주면 내가 돈을 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줄을 섰던 그런 중국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나이키 신발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재판매하는 이 시장이 엄청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내막은 몰랐었는데 뭐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그 친구도 줄을 서가지고 아이폰을 샀는데 1200불인가? 그 제품을 사서 중국에다 팔면 3000불 이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배나 4배 정도는 뻥튀기를 한 거죠.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경험, 친구를 비롯한 경험담입니다. 네, 이제 그런 리세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다이구라고 불러요. 다이구. 이거 보시면 코로나 다이구.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한이 이제 국가도 봉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물류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택배 업체인데 택배비가 상당히 싸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싼데 한국도 여기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택배비는 싸요. 한 멜번에서는 제가 이제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보내거든요. 가족들한테. 그러면 이제 보내면 한 1kg에 한 9불 정도 하나? 네, 그 정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거는 오히려 비싸요. 1kg에 35,000원, 34,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는 저렴한 반면에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구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리세일을 해서 건강식품이나 뭐 분유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서 이제 돈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중국 여자분도 일주일에 3,000불씩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막히게 되다 보니까 물류가 이동이 힘들고 물류비도 비싸지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제일 큰 물류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이 다이구들도 이제 판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판매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호주에서도 이 뉴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호주의 다이구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활동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중국인이 호주에 있는 그 유학생만 해도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15만 명이 다이구를 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말 중국으로 보낸 거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15만 명이 보내도 그 정도의 돈을 얻었으면 정말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같이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솔직히 피해를 본 거는 호주 마음들이 제일 많이 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주인들한테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이것도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이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유업체나 뭐 이런 건강식품 업체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뒀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그 블랙모어라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수출해서 판매를 하는 채널이 있고 다이구를 통해서 하는 채널이 있는데 어느 거를 더 할 생각이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채널을 다 운영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구도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고, 그러니까 회사 수익의 25%를 차지하니까 굉장한 수익이죠. 근데 다이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통을 통해서 중간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서 중간 유통 마진을 먹는. 근데 그거를 벨라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중간 유통 마진을
우리가 챙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규제 때문에 빠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첫 그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판매 업체들, 그러니까 건강식품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은 그걸 보게 된 거죠. 벨라미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빠져서 다이구들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다이구들이 그걸 사서 중국으로 보내니까 뭐 책임은 따로 질 필요도 없이 회사 수익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유통 마진을 갖는 하청업체라고 봐야 돼요. 다이구 한 명씩. 예. 그 중에서는 뭐 많이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주에서 이제 다이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받으니까 위챗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호주에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호주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다이구 쪽에서는 이 세금은 어차피 우리가 제품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호주에서 있는 그 건강업체들은 다이구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회사 수익에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구들이 활동하면서 우체국도 수익이 늘어나고요. 물량이 이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호주 맘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체국, 그 다음에 건강식품, 물류업체들, 분유업체들, 이런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겠죠. 그리고 다이구들도 물론 거기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월달인가 3월달에 한창 마스크 대란이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마스크 쓰라는 얘기는 권고사항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터지고, 그 다음 한국에서 터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 대란이 나오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왜 마스크를 안 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 있는 중국 건설사가 중국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 방역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호주에 있는 방역물품을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해가지고 90톤을 중국으로 보낸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호주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별 생각이 없고, 뭐 일단은 중국에서 터졌으니까 따로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기만 했고, 다른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손을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터지고, 그렇다 보니까 한 3월 달 그 정도 시간이 되면서 이제 마스크 얘기는 그때까지도 더 없었고요. 그 손을 잘 씻으면 된다, 손만 잘 씻으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메디컬 치프가 나와갖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90톤을 방역물품을, 그것도 방역에 관련된 회사도 아니고 호주 건설사가 그거를 싹쓸이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이제 통관을 하면서 왜 통관을 시켜줬냐, 이걸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통관을 시켜줬냐. 호주 정부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호주 정부에서 만약 중국으로 방역 물품을 보낼 시에 적발되면 징역 5년에 처하겠다, 그런 게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멜번항에 이제 들어오는 중국 선박 회사,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 물품을 갖고 온 중국 선박 회사를 통관을 안 시켰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호주 분유 벨라미 사태하고 코로나까지 오면서 호주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한 그 감정이 상당히 나빠졌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시점이 여러 가지 시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타임 프레임을 좀 가져서 좀 넓게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중국 벨라미 사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